잡지사 연말특집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한백개 특위 치열한 밤샘 토론 끝에 어느덧 2일차의 달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도 썬킴, 박광일, 곽재식 위원과 함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시간에는 2절과 3절을 집중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2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 천축국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 대조영 귀주대첩 강감 찬서희 거란조 무단정치 청중구 화포 최무선 중림칠현 김부식 진울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일편단심 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삼국유사 일현 역사는 흐른다. 자, 2절부터 네네. 약간 급한 게 느껴져요. 아. 해설이 없고 그냥 사람 이름만 쫙 나열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박문영 선생님의 그 당시 상황에 지금 그렇죠. 몰입을 하고 아빠 계시군요. 돈 벌어라 얘기하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들 신승훈이 너는 장미보다 그때구나. 저런 곡을 좀 써보시라고. 백혈 선생 떡방아. 그렇습니다. 자, 물론 지금 800분에 가까운 분께서 라이브 생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네. 청취자님들께서 시청자님들께서 네네. 우리의 이런 개사작업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떤 분위기신지요? 일단 뭐 키읔키읔 굉장히 많고요. 뭐 물개박수 짝짝짝 생각보다 좋다. 이게 되네. 이제 1절 끝났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자, 2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신라의 김유신 얘기가 나오는데 말목 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 천축국 이렇게 나옵니다. 첫 소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거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실은 이 부분 다 싫어하는 부분, 시작 부분, 이 부분 다들 한 번씩 시비를 걸죠. 말목 자른 김유신. 갑자기 김유신 장군이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 많은 업적 중에서 말목 자른을 왜 하필 요거 나오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말목 자르면 동물학대 아니에요? 맞아요. 말이 무슨 죄예요? 모든 학교에서 이 시비가 지금 다 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말목 잘랐어요? 그러면 엄마가 감히 배경을 설명을 못 해요. 그렇죠. 청관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네요. 수정의 필요가 김유신 장군 뭐 들어간다는 건 뭐 당연히 충분히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공신 특집 때 또 김유신 장군 나왔어요. 이 설명이 말목 자른이 좀 이상하다. 그럼 김유신 장군을 수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뭘까요? 네. 전 오히려 삼국통일이 그 앞에 김유신 앞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통일 김유신. 삼국통일.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시기를 헷갈릴 염려가 있어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 곽 의원님은 뭐 좋은 대안이 저는 있으신지. 김유신의 업적으로 4글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김유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유신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기 선덕여왕 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군들이 막 선덕여왕을 몰아내고 신라를 먹으려고 할 때 그 반란군들의 그 어떤 반란을 막아서기 위해서 김유신 장군이 나섰을 때 이 반란군들이 이 찌질하게 또 약간 뭔가 이런 이상한 무슨 운명적인 막 이런 걸 막 선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선덕여왕이 망할 징조다. 우리의 반란이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술렁술렁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김유신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연을 하늘로 딱 띄어올리면서 우리 연애 역사 썬문답 시간에 나왔었어요. 떨어진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이 이거 열광을 하늘에서 별이 가끔 떨어지는 건 보잖아요. 근데 별이 하늘로 돌아 올라갔다는 걸 볼 기회가 언제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김유신 장군이 딱 보여주니까 병사들이 다 열광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늘의 운명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믿어준다라고 해가지고 반란군을 제압을 하고 신라를 다시 안정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공적을 이뤄냈거든요. 4글자를 어떻게 줄여요, 그걸? 연날리기 김유신 이거죠. 그렇지. 미신 믿은 김유신? 아니 미신을 부정한 거라고. 그렇죠. 이거는. 공연기획 김유신. 이게 약간 이제 과학인의 입장에서 과학자의 입장으로서도 이게 어떤 미신적인 그런 뭐 별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심리전을 잘 해가지고 딱 부정해서 날려버린 거거든요. 저는 연날리기 김유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날리기 김유신 OX로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거로 하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 썬문답에서 한 것처럼 개족보의 김유신. 자꾸 아재들 노래방 감성으로 가시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그렇게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말목 자른을 왜 바꾼 말목 자른의 청관녀 얘기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연날리기 김유신으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문무왕 저희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유신하고 이제 그 문무왕까지 같이 가서 통일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기사가 일단은 시기도 안 맞습니다. 일단 원효대사는 삼국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이제 진우라고 의천이 나오는데 불교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느낌에서는 오히려 발해 대조영을 올리고요. 발해 세운 대조영 시기상. 네. 그럼 발해 세운 대조영을 하게 되면은 해초 천축국이 남는데 저 해초 천축국 대신에 남북국 시대. 네, 그래서 연날리기 김유신 대조영 이렇게 통일 문무왕 발해 세운 대조영 남북국 시대 이렇게 발해 세운 대조영 남북국 시대. 발해가 지나치게 존재감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강조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일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삼국 통일 자체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좋다. 네, 그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가사는 이제 뭐 다른 내용으로 좀 채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일단 발해 대조영 부분이 두 번째 소절에서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갈 여지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자, 바다의 왕자 장보고는 뭐 상징적으로도 실제 업적으로도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당시 국가 간의 국가들이 이제 주도를 했던 해상 무역을 개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제 무역 상사 사장이었었죠. 그렇죠. 그걸 인정. 예, 인정. 예, 바다의 왕 남북국 시대. 왕자라기보다는 저는 국제 무역회사 CEO? 근데 바다의 왕자 너무 입에 잘 붙어.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 너무 입에 잘 붙어. 이거 괜찮아. 그럼 그 다음 그 5음절 정도 들어가는 저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 잘 보세요. 지금 나라를 세운 주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명 되게 아쉽게 빠져 있는 부분이 고려 태조 왕건이 빠져 있어요. 왕건이 안 나오나? 네, 왕건이 빠져 있어요. 생각해 보면 고려라는 나라가 정말로 한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굳건하게 깊게 심어준 나라이자 그렇죠. 그때 고려가 약간 한반도의 디폴트로 딱 정착이 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리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려를 세운 왕건이 빠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잘 보세요. 예. 제가 이 역사 이야기할 때 항상 좀 강조하는 게 있죠. 네. 역사 인물 중에 그 인물을 연기하는 사극 배우가 최수종이면 반대편이 이길 수 없다. 그 얘기 근데 보세요. 예. 대조영 최수종이에요. 그죠? 바다의 왕자 장보고 최수종이에요. 그죠? 태조 왕건 최수종 3대 인물 중에 하나가 태조 왕건이 빠졌다는 게 너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뒤에 강감찬. 강감찬도 여기가 최수종 시리즈야. 최수종 벨트. 대조영, 장보고, 왕건, 강감찬. 요게 최수종 족보거든요. 최수종 구자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 코리아 왕건 정도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 코리아 왕건 요 괜찮아요. 야, 김춘추만 넣으면은 다 최수종이에요. 그러네. 김춘추가 빠졌네. 김유신 통일문무왕 발해세운 대조영 남북국 시대 바다의 왕자 장보고 코리아 왕건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저 서희 거란족이 조금 서희 거란족. 아쉬운데요. 예. 일단은 귀주대첩 강감찬 하면은 사실은 거란족이랑 싸운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게 3차고 1차가 서희고 2차가 양규 장군이에요. 양규. 네, 그러니까 거란족을 빼고 오히려 약간 서희가 거란족인 듯한 느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옛날부터 알고 있는 친한 사람 중에 이름이 서희라는 분이 계세요. 건설 회사 이름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거란족이냐? 자꾸 놀렸다고. 서희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많을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럼요. 그분 경주최 씨인데 거란족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순신 외군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불만이 뭐냐면 거란족 하면 정말로 약간 북방 오랑캐 야만 민족으로 알고 계시는데 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문명 선진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징기스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가장 넓은 영토로 통일한 국가가 대요거든요. 그래서 거란족이라고 하니 너무 그럼 서희 요 이렇게 할까요? 요! 요! 서희 대신 양규를 넣자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규도 괜찮죠. 네. 양규 요나. 써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규. 좋습니다. 양규. 양규 좋다. 서희와 양규. 네. 서희와 양규. 좋다. 몸으로 맞은 화살들. 그건 이제 속삭여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몸으로 맞은 화살들. 좋습니다. 두 번째 소절까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 최무선. 이 최무선은 곽식 작가랑 잡지사 첫 시간에 저희가 했어요. 그렇죠. 화약편. 중림칠연 김부식까지. 저 일단 중림칠연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은둔에 있던 사람들을 중림치련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김부식하고 중림치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밑에 보면은 삼국유사 관련해서 그 일현 스님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는 중림치련 대신에 삼국사기를 넣는 게 맞죠. 삼국사기 김부식. 네. 아니 무단정치 정중부 같은 경우에도 네네. 아니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정중부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저것도 통수 맞은 거 어쩔 수 없던 정중부. 무단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런가? 뭐 계엄이 어쩔 수 없었다. 야야야야야야. 지금 갑자기 여야 동수로 하자니까. 근데 저 어디가 여야 지금? 저 무단 정치라는 말이 사실은 역사 용어로 적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무단 정치를 연산군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정중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무신 정권이에요. 무신 정권? 네, 무신 정권의 시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무신 정권 정중부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무신 정권 시대에 이 활약했던 무인들이 고려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랫동안 집권했던 인물은 단연 최충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신 정권을 처음 시작했던 인물은 뭐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고, 그렇죠.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던 인물은 이의방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이의민 같은 인물이 좀 유명한 편이고, 네. 좀 약간 멋있는 일화, 약간 좀 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뭐 경대승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대표가 정중부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이 노래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무인들 중에서 정중부를 하필이면 이 노래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려시대 무인 정권하면 대표로 정중부를 떠올리게 된 게 아닐까라고 예.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무게감으로 두면 생각을 하면 예. 최충원이나 이의방이나 이런 인물로 바꾸는 것도 한번 나쁘지 바꿔줄 않다. 때도 됐다. 그렇죠. 최충원이 괜찮죠. 4대에 걸쳐서 무신 정권을 했었고요. 네네네. 그럼 무신 정권 최충원 이렇게 무신 정권 최충원 화포 최무선 삼국사기 김부식 세 분 다 김돈중 빠졌구나 정중부가. 자유롭게 취임사는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정중부 빠지면서 김돈중도 같이 빠진 김돈중 걸로. 빠졌어요. 네. 아 근데 전 다시 봐도 저 최수종 벨트가 너무 뿌듯하다. 위원장으로서 최수종 벨트가 하이라 씨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최수정 씨의 원래 목소리가 어떤지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지. 아니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밑으로 가서 이제 약간 여기가 이제 불교 벨트 느낌인데요. 진울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 그리고 이제 뒤에 대마도 정벌 이종무까지 나옵니다. 뭐 이견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했던 원효 대사가 여기 좀 들어갔으면 우리가 원효 대사 할 때 해골물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해골물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해골물은 그래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예. 우리가 이제 원효 대사 하면 해골물밖에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대승불교를 총정리 집합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계의 중요성을 봤을 때 원효 대사가 빠진 게 좀 아쉽긴 아쉬워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효 대사가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 밑에 해동공자 최충이 비교적 그렇게 그 비중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해동공자는 뭐예요? 또? 네, 그 보통 이제 그 최충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구제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그러니까 사교육의 시조로 알려진 분이. 여기 목동의 시조예요, 저 아저씨가. 네. 사교육. 사교육의 시조다. 그러니까 저기가 근데 삼국유사를 쓴 일현 분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울국사를 밑으로 좀 빼고요. 네, 그래서 진울국사 일현. 조계종. 진울국사 조계종을 가장 아래 소절로 빼고 최충을 날리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성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효 대사를 위에 올리고. 네. 원효 대 해골물 빼라니까요, 해골물. 그럼 뭐라 그래요? 원효 대사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인데 이제 일체 유심조. 유심조. 무신 정권 최충원. 김부식 원효대사 유심조 아이들한테 좀 어려워. 그 맞아요. 네, 어려워. 해골물 포기하는. 원효대사의 대표작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이거든요. 금강 이것도 산매경 약간 좀 말을 짜내기가 어렵군요. 원효대사 짱 멋져. 근데 원효대사 그 아들이 설총이잖아요. 예. 설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두를 처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 원효대사 아들은 설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약간 파격적이게 원효대사 파겟은? 경고드립니다. 경고드립니다. 원효대사의 본명이 설사예요. 설사요? 네. 원효대사 설사. 필요한 건 지사제. 제가 보기에는 설사 OX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설사 하나 둘. 저도 싫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건 지사제 뭐야. 원효대사가 요속
요석공주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대사 요석궁, 그다음에 설총, 그다음에 이두를 뭐 이렇게 연결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원효대사 요석궁, 요석공주. 예, 요석공주가 살던 곳이 요석궁입니다. 원효대사 요석궁, 그다음에 설총을 설총을 그다음에 넣는 거죠. 장인 무열왕. 그 아들 설총. 그 아들 설총 만들었다 이두. 그 아들 설총. 그 아들 설총. 네. 그 아들 설총. 설총이 이두인가요? 네, 설총이 이두. 그럼 이두를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원효대사 아들이 설총이고 그쵸. 설총 이두법. 우리 제작진이. 제작진이 또 이런 또 센스를. 지금 이제 감 잡고 있다 다들. 예. 원효대사. 한 시간 만에 이제 감을 잡았어요. 설총 이두법. 설총 이두법. 대마도 정벌 이종무. 갑자기 이종무가 이상해.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 고려인데 이종무는 조선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시기상으로도 뜬금없다. 업적에 그렇죠. 어떤 그 후대에 미친 영향도 물론 이종무 선생님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약간 좀 이종무가 나왔다가 다시 고려 말로 가버려요. 그러면 조선부는 여기서 뺍시다. 조선부. 네. 조선부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국 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얘기니까. 그러면 대신 누가 고려 인물로 추천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오히려 뭐 설총 이두법. 고려에 누가 계셨죠 또? 저는 고려 시대 인물 중에 한 번 좀 짚고 가고 싶은 사람으로 두 사람 있습니다만 약간 고려 말기 느낌을 낸다면 저는 신돈도 좀 짚어볼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신돈을 제가 왜 짚냐면 신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좀 장점으로 본다면 이분이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걸 추진을 해가지고 노비가 된 사람들을 평민으로 돌려주거나 빼앗긴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이런 거에 집중한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거에 노비라는 신분이 있어가지고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에서 많은 억압을 받았고 지금은 그게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를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비와 관련된 인물이 좀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돈이거나 아니면 좀 앞시대에 고려시대의 어떤 강력한 임금님으로 이름이 높은 왕으로 광종이라는 임금님이 계시죠. 이분도 노비 안건법이라는 그런 제도로 노비들을 많이 좀 해방시킨 이런 걸로 업적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비 해방 광종이라든가 노비 해방 광종. 약간 그런 게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하나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저 그 잡지사 박광일 선생님과 이제 배우면서 저는 이 특집을 하면 꼭 넣고 싶었던 인물이 신라의 구진천 선생. 쇠뇌를 우리의 신라의 그 뛰어난 화를 중국 쪽에서 지금 또 은근히 또 신라로 살짝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요 대목에서 지금 불교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우리 국방과학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방과학을 지킨 분이어서 구진천 선생도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신돈, 광종, 구진천 요 정도. 신라의 쇠뇌 구진천. 요석궁 설총이두법 신라 쇠뇌 구진천. 신라 쇠뇌 구진천. 괜찮은데요? 쇠뇌인가요? 쇠뇌. 쇠뇌. 그게 활 이름인가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 석궁이라고 부르는 석궁이라고. 거죠. 신라 쇠뇌 구진천. 괜찮은데요. 박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쇠뇌 구진천 일편담신 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이 부분 의견 있으신 분? 목화씨는 문익점이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나라의 그 수출 금지 품목은 무기 관련된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게 목화씨가 금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정몽주 앞에 어떻게 보면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는 반원자주를 했던 공민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원자주 공민왕이 있어야 그다음에 뭔가 정몽주 얘기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원나라 시기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원자주 공민왕 일편단심 정몽주. 문 선생님은 이대로 그냥 아무 미련 없나요? 네네네. 팩트는 원나라 저희가 이제 그 원나라 말기잖아요. 원나라 말기에는 목화씨가 금수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배도 장인어른이 많이 오히려 정천익 선생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흥원이라고 하는 원나라 승려가 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들어왔던 것도 사실은 그 전에 목화가 들어왔긴 했어요. 물론 품종은 다를 걸로 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쭉 흐름 속에서 이제 문익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긴 했으나 아이들의 이제 역사 교육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오히려 공민왕이나 정몽주가 더 중요하지 않나. 공민왕 콜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노국공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노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
오케이. 그러면 반원자주 홍민왕, 일편단심 정몽주로 정리를 하고 우리 목화 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진울국사 조계종. 또 너무 약간 리듬이 약간 조금 위에 저기 일편단심 정몽주, 진울국사 조계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리듬이. 그럼 나머지 천태종 여기서도 시비 걸 수가 있어도. 그렇군요. 네. 예. 또 이거를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예. 약간 리듬이 이 부분이. 리듬이. 채팅창에 윤관 별무반 추천 들어왔습니다. 윤관.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견? 그렇죠. 윤관의 동북 구성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오드리 될뻔님 감사드립니다. 동북 구성 윤관, 상국유사. 동북 구성 윤관. 리드미컬하네. 네. 동북 구성 윤관. 리드미컬.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삼국유사 이련 이렇게 또 외자 이름 가지신 분이 마침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그리고 딱 맞춰주네. 천태종을 안 넣을 바에는 조계종까지 빼버리자. 그렇지. 우리가 또 원효대사를 지금 넣었기 때문에 그 아드님까지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존중합니다.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부 끝. 네. 이련도 사실 또 불교계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련 스님 굉장히 중요하죠. 좋다. 이게 하고 보면 괜찮네요. 괜찮네. 3절로 바로 내려주시죠. 3절 한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희정승 맹사성 과학장영실 신숙주와 한명의 역사는 안다. 10만 양병의 율곡 주리태계 신사임당 오죽헌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나라 구한 이순신 태정태세 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 문 받쳐서 농계 행주치마 권유 역사는 흐른다. 만제곱킬로미터. 이제 아이디어가 떨어진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셈은 뒤에 있는 예성연주 이면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단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사육신과 생육신에서 무려 12분을 한꺼번에 가사에 포함을 시켰기 이 100명을 진짜 채우신 건가? 네, 이 가운데 한 18분이 그냥 19분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저희는 오늘 개사 한국을 믿는 100명의 사람들 편에서는 인원수에는 일단 집착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집계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절을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최영 한 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었다. 최영이 한 말이 아니라 최영 아빠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말이었을 뿐인 것인데 뭐 진짜 태정태세 문단세는 뭐 그러니까 한 글자씩 한 사람당 한 글자씩 배정했는데 심지어 세종도 없어요. 훈민정음. 그런 수식어구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거의 단군 할아버지급이에요. 길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서는 사실은 아까 그 백결 선생 그 영혼이다. 그 하필 이거 자꾸 떠오른 거지. 최영 선생님 해가지고 아빠 이런 노래 해가지고 돈 돼요라고 할 때 최영 장군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 그 집에 가문이 뭐라 그랬어? 맞아. 다들 지금 사람 이름이 나열된 건데 첫 번째 첫 소절만 하더라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지금요. 국가적 무슨 자원명칭.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순간에 하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던 애가 아빠 이거 좀 그만하시라. 아빠 이게 돈이 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그대로 가사로 쓰자. 이렇게 가셨던 어떤 그때 그 영혼이 담겨. 그리고 저희 잡지사가 이제 골드 버튼을 향해 가야 되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장으로 된 첫 그 소절은 저희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 최영 장군이 고려를 지킨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그 고려를 무너뜨린 인물이 삼봉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최영 장군을 살린다면은 그 자리에 정도전을 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도전의 수식어로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뭐 나라 세운 정도전, 아니 뭐 조선설계 정도전, 조선설계 정도전, 역성혁명 정도전, 뭐 이런 느낌. 자, 역성혁명 대 조선 세우는 자 OX 투표 받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셔야죠. 역성혁명은 O, 조선 세우는 X입니다. 역성혁명 이성계까지 가죠. 셋. 뭐라고요? 역성혁명 O, 조선 세운 X. 하나, 둘, 셋. X. 오케이. 조선 세운 정도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앞에는 이제 최영 장군은 들어가야죠. 네. 그런 거죠? 뭐 정권 다툼 패한
그렇죠. 황산대첩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황산대첩 최영. 돌보기 좌 이런 거. 돌보기. 외구막은 최영. 외구막은. 근데 이성계는 뒤에 나오나? 태정태는 문단세의 첫 번째 그러네. 태가 이성계니까. 한 글자로 퉁쳐버려. 우리 좀 공간을 많이 남겨야겠다. 그죠? 그래야 그쵸. 세종대왕도 따로 빼고. 예, 그죠? 아예 그러면 요거를 조선세운 정도전으로 해서 조선편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 가는 최영 게 장군을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네. 조금 이제 많이 35년 동안 누리셨으니까 예, 한 소절을 통으로 드셨으니까. 이거 아쉬운데. 그래 한 소절을 통으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 3절은 아예 조선으로 시작합시다. 예. 지금 뒤에 이제 황이 맹사성이 나오니까 이때쯤 세종대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이성계와 세종대왕을 요때 한번 살려보죠. 예. 유정적. 조선대. 진지하게 임하고 할아버지 있는. 이성계의 손자 세종. 조선세운 정도전. 위화도의 군인데 이성계는. 위화도 이성계. 유턴 이성계. 위화도 유턴이요? 조선세운 정도전. 조선세운 정도전. 조선 설계. 조선 설계. 조선 설계 정도전 태조 이성계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 이성계. 그리고 여기 세종대왕을 훈민정음 세종. 훈민정음 세종대왕 나란 이도. 말씀이 세종. 다들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리듬이 좀 네. 하시게. 한 조선. 명을 더 생각한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짜맞춰보죠. 조선 설계 정도전 태조 이성계. 여기가 세종대왕의 자리는 맞다. 타이밍상. 이방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방원 다 죽였다 이방원. 밑에 신숙조와 한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써니언님은 대중성을 보기 때문에 다소 좀 과격한 개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원래 별명은 킬방원이에요. 이성계 고심에 빠진 위원들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까방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죠. 말씀 못 드려요. 조선 시대에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 중에 네네.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인물로 좋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따지면 이율곡 이택의 바로 다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로 조광조가 있습니다. 조광조도 조선 전기 인물 중에 좀 이름이 한번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해도 조광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괜찮고. 약간 유희적으로. 네. 조광조 일단 팽당한 조광조 가수는 조왕 조영조. 훈민정음 킹세종 지금 들어갔는데요. 네. 훈민정음 킹세종. 무리수가 아닐까요? 훈민정을 만드신 분인데 킹. 근데 외국어도 우리가 한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또 훈민정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킹을 우리가 한글로 쓰고 있다는 거. 훈민정음의 킹세종. 설계 정도전 태조 이성계. 훈민정음 킹세종. 마뜩치 않으신 것 같은데. 킹세종은 우리 음악 자문위원으로서 네. 킹세종은 아쉽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네네. 자수가 문제가 된다면은 세종대왕의 또 다른 것들도 넣어도 좋지 않을까. 저기에 짧게 뭐 들어갈 게 있을까요? 세 글자짜리 업적으로 뭔가 세종대왕 신기전. 신기전? 세종대왕 신기전. 신기전 세종대왕 거. 신기전 사실 좀 문종 때 좀 많이 또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럼 약간 또 문종도 치국이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세 글자짜리 업적 태조 신기전. 이성계 세종대왕. 근데 훈민정음을 어떻게 해? 나란말. 세종대왕 나란말. 맞다. 좀 거시기. 나란말 이도세종. 이 어색함을 누가 지금 타겟책을 찾을 것인가? 세종대왕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게 된다. 세종대왕 업적 뭐 어떤 걸 많이 장구일고 치국이 자경루 뭐 이런 거. 해시계 합시다. 그러니까 세 글자 해시계. 훈민정음은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적 가운데서 이것도 있다라고. 요 가사 자체가 훈민정음이에요. 그러니까 해시계 아니면 제 생각에는 칠정산. 역법. 해시계 아니면 칠정산으로. 오케이. 쉽게 간다면 해시계, 어렵게 간다면 칠정산. 칠정산 같은 경우 또 부모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해시계. 그렇지. 그런 거 실용적인 포인트 중요하다 생각해. 오케이. 세종대왕 정도전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해시계. 오케이. 뒤에서 롤렉스. 근데 좀 남는데요?
세종대왕 해시계 띠리리리리 뭐 하나 더 넣어야지 여기에. 거기다 훈민정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해시계 훈민정음도 세종대왕 해시계 훈민정음 이렇게 할까? 5글자로 맞춰야 돼. 훈민정음을 어떻게 5글자로 맞춰? 나란말싸미? 해시계 나란말싸미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면 우리가 킹세종에 대한 이 정도가 하나는 괜찮아. 맞아. 예우가 최영 장군이 과했어. 오케이. 좋다. 자, 그러면 황희정승과 맹사성, 과학장영실, 신숙주와 한명회, 역사는 안다. 이 부분. 아니 왜 황희 앞에만 정승 붙이고 맹사성 뒤에 정승 안 붙여요? 정승, 황희, 맹사성 이래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맹사성 이분은 여기에 들어갈 분 정도인가요? 뭐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의 노예 1번, 2번이 황희와 맹사성이었기 때문에. 네. 그 검은소와 누런소 중에 누가 더 일 잘하냐가 맹사성 선생님인가요? 맞아요. 검은소 타고 피리 저 그 얘기 부시는 좋아해요. 예. 황희, 정승, 맹사성, 장영실 선생님은 당연히 아니 정승을 앞으로 빼서 정승, 황희, 맹사성이든지. 오케이. 정승, 황희, 맹사성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공통된 약간 수식어로. 그렇죠. 예. 정승. 이런 거 좋아요. 과학장영실. 근데 신숙주와 한명회는 좀 이게 평가가 갈리는 인물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숙주도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한명회도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긴 한데 네네. 지금 저거는 분명히 역사는 안다라는 맥락 속에서 계유정난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 박제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인물이 아님을 명심해라. 그렇죠.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세조에 협조했던 그러니까 신숙주와 한명회 역사는 안다 이런 근데 뜻으로 봐야 돼요. 요것만 딱 봤을 때 모르는 어린이들 봤을 때는 장영실과 맹사성, 황희와 동급으로 봐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불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빛낸 사람들로 한 명에 빼고 다른 사람 집어넣죠 여기다가. 예. 김종서? 그렇죠. 이거? 저 그래서 사군육진 네. 그 최윤덕하고 김종서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이종무를 여기서 넣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김종서와 이종무를 넣을까? 약간 그럼 저걸 무관들. 항상 지금 업적이 다 없지 지금. 업적을 우리 선 선생님도 이제 많이 몰입하셨네요. 아니 왜냐면 예. 황희, 맹사성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현식은 다 알고. 이종무 선생님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사군육진 김종서. 리듬상으로는 그게 좀 딱 입에 달라붙는 이게 4-3의 7자 리듬. 사성 과학장영실 사군육진 김종서. 거시였저고. 리듬 멜로디는 박혜정이 하실 거고. 대마도 이종무. 대마도 이종무에는 다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시군요. 네. 굳이 보내드린 분을 다시 여기서 그렇죠. 이끌고 온다. 사국육진 김종서. 겨울비 김종서. 왜냐면 이종무 장군 같은 경우에도 네네. 물론 대마도를 정벌했긴 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뻐짓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인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럼 저기 독도 울릉도 가신 안용복 선생님 한참 뒤입니다. 숙종 때라. 숙종 때니까. 네. 사군육진 김종서인데 저게 한반도의 현재 윤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저기다가 포함을 해도 좋지 않나. 국경황리 김종서. 사국육진 김종서. 한반도 완성.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반도 완성? 한반도? 네. 괜찮네. 네, 한반도 왜냐면 저게 완성. 그럼 저기다가 속삭여서 10만 제곱킬로미터를 또 한 번 넣자. 괜찮네. 오케이. 10만 제곱, 23만 제곱킬로미터. 괜찮네. 오케이. 네. 23만 제곱킬로미터를 해주세요. 23만. 여기는 23만입니다. 좋다. 이거 근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가사 바꿔주세요? 또 모르죠. 예. 모르는 거니까. 자, 아랫줄입니다. 10만 양병 이율곡, 주리 이퇴계, 신사임당 오죽헌인데요. 일단 저 문장에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네네. 일단은 여태까지 계속 이름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호로 나왔어. 그래서 이황이고요. 음절 때문이구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라는 게 약간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한 거지. 바이브레이션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그 모자지간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오죽헌이 신사임당 집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었고 신사임당이 율곡을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걸 신사임당의 여동생에게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유산으로 줬어요. 등기상으로는 아닌 거지. 등기상으로는 신사임당 집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초충도 이런 걸로 바꿀까? 그래서 초충도 아주 좋다고 왜냐면 우리 또 초충도도- 갈로아 선생님 의견도 내가 볼 땐 초충도도 신사임당 신인선 신모 씨 여사가 그렸다는 증거도 없어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전 초충도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사임당을 이제 현모양처의 대명사를 알고 있잖아요. 예. 신사임당은 현모양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모양처라는 말이 현모도 따로 있었고 양처라는 말도 따로 있었는데 네. 그 말이 합쳐진 건 근대 개념입니다. 그럼 신사임당을 빼자? 아니요, 그게 그래서 아니라 뭐 우리가 신사임- 잘못 알고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여걸이었어요. 원래 그 시댁은 파주잖아요. 그렇죠. 이 왼수 집안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강릉에 살았고 거기 아들 이퇴계 같은 경우에 거의 방치해서 방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현모 양처가 아니에요. 그럼 파주에서 강릉 뭐 약간 뭐 저는 초충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랬다는데요? 그래도 초충도를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초충도 유물이 정확하게 신사임당의 작품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네.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잘 그렸다 5만 원권에도 그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이야기 속에 100원짜리에 등장하는 이순신 장군이 나오죠. 나라관 이순신. 그렇죠. 그리고 1000원짜리에 등장하는 우리 퇴계 이황이 줄이 이퇴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두 소절이 화폐 벨트네 또. 네, 그리고 5,000원권에 등장한 이율곡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0,000원권에 등장하는 세종대왕이 지금 등장했죠. 원래 태정태세 문단세에도 과거에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50,000원권에 등장하는 신사임당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요거 저는 솔직히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5만 원권을 선정한 게 이 노래가 나온 것보다 더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5만 원권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100명 위인들 노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선정하자. 세뇌당했다.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화폐 벨트거든요. 화폐 벨트. 10만 양병 이율곡 주리이택의 신사임당 이 부분이 화폐 벨트.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입에 붙으니까. 화폐 벨트의 신사임당 오죽헌 5만 원짜리를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충동적인 마음이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는데 10만 양병설이 저게 사실이 맞나요? 저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곡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의 개혁에 목숨 걸었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악지표 이런 것들을 선조에게 주어서 조선을 이렇게 개혁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군제 개혁에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나 사실은 당대 기록으로 보면 10만 양병이라는 거는 딱히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리설 주리설을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학파를 얘기를 하는데 저 주리를 보통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듣는 순간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주리를 틀는 거야. 그렇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주리를 그다음에 역사를 모르면 저게 뭐지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어떤 여자의 이름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이태계가 좋아하셨나요? 주리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만 양병을 조선 개혁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 이율곡 하면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어떤 걸로도 유명하냐면 구도장원. 조선시대에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 그래, 우리 배웠지. 9번을 장원을 했다라는 맞아. 게 유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직까지도 또 우리가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만연하는 그런 문화를 살고 있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적 현실을 좀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구도장원 이율곡도 괜찮다. 저는 약간 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장원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재미로 봤어요. 그러면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그렇지. 원래 그 장원이 될 사람은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 과거에 합격한 숫자가 많을수록 승진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개인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상 때문에 그 장원 합격하고 다시 벼슬 내놓고 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율곡 선생이 실용적인 인물이어서 심심해서 보진 않았어요. 과거 중독? 네, 아니에요. 그 필요에 의해서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OX로 O는 조선 개혁 그리고 X는 구도 장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구도 장원으로 가죠. 네, 저도 조선 개혁보다는 구도 장원이 구도 장원으로 저희가 또 과거 시험 역사 배웠기 때문에 주리는 어떻게 적어요? 주리를 바꿔야 돼요. 주리. 그리고 2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죠? 네. 구도 장원 2
이거 어쩔 남겨놔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리듬상 어쩔 수 없을 것 이것도 같아. 음악자문위원회 의견도 중요하긴 해요. 리듬상 네. 이율곡 그리고 이태계까지 바꿔야 되잖아. 이태계도 그럼 이왕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율곡으로 그냥 앞에 백결 선생이나 이런 분도 다 별명으로 등장했던 사례가 있었고 오케이. 또 뭐 원효 대사라든가 이런 것도 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좀 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율곡 이태계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줄이를 근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줄이를 어떻게 바꿀까요? 천원 이태계. 천원 이태계. 소지섭 이태계. 도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원 이태계도 서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머물렀던 곳 도산에서 도산 이태계 괜찮은 것 도산 같아요. 서당이 나중에 도산서원으로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산 서당을 세워서 후학을 좋다. 가르쳤다가 나중에 이황이 돌아가고 나선 도산 서원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네. 좋다. 안동 이런 지역에서 또 우리를 좀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지명이 이렇게 좀 네. 등장하면. 진짜 기다립니다. 열애 이태계는 어때요? 열외? 열애. 뜨거운 사랑. 두향이랑 아하. 그것도 이게 약간 뭐 대중성 또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1,000원짜리 그 이태계 이왕 그 지폐 1,000원짜리에 매화꽃이 있는 것은 두향과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그런데 또 사실은 이제 그 유언이 저 매화꽃에 물져라 그래서 매화를 사랑했던 선비의 마음이다라는 설도 있어서 약간 약간 열애설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면 또 그렇다. 강양군청에서 뭐라 할 건데. 그렇습니다만 오케이, 그러면 그럼에도 도산이 이태계. 도산으로 네. 예, 가고 신사임당 초충도로 정리를 초충도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만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퇴계로. 우리 뭐 퇴계라든가 아니면 뭐 충무공 뭐라든가 그쵸. 아니면 우리가 또 율곡이라든가 율곡로. 아니면 또 우리가 을지문덕도 넣기로 했었기 때문에 을지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예. 도산 정도 길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산 정도 나오는 것도 도산공원은 괜찮다. 안창호 그렇군요. 도산 서원이 아니죠? 같은 도산이 아니거든요. 저기 죄송합니다. 안동에 가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등록하냐, 신사임당 아니군요? 초충도로 우리 네. 또 우리 산천에 사는 곤충들까지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잘 싸운다 곽재우, 조헌, 김시민, 나라구한 이순신. 이제 유명한 장군들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임진왜란 벨트죠, 이 부분이. 네. 임진벨트인데 네. 일단 현풍곽 씨의 자랑 곽재우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곽재우 뭐 의병장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요. 홍기 장군. 예. 곽재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헌, 김시민 이분들은 다 전사하셨습니다. 조금 생소해요, 저는. 저는 근데 그래서 저기가 지금 뭐냐면은 임진왜란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것 제가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3대 대첩하면은 한산 대첩, 그다음에 진주 대첩, 그다음에 행주 대첩을 꼽거든요. 네네. 김시민도 그 진주 대첩, 그다음에 이순신 한산 대첩이니까 조헌에 물론 그 700의사 그 금산에서 순국하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권율 장군을 그냥 아예 위로 그냥 올려서 권율, 김시민, 통일성을- 나라구한 이순신 하면은 3대 대첩이 다 들어가요. 임진왜란. 그럼 행주치마가 빠져야 되는데 행주치마 빠져도 되나요? 뭐 무슨 행주치마는 행주치마가 딱 꾸며낸 얘기라니까. 꾸며낸 얘기예요, 네, 행주치마? 중종 때 이미 네. 행주치마라는 게 훈몽자에 등장을 합니다. 행자치마라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연히 행주라는 것과 행주치마가 서로 지명이랑 물건 이름이 맞닿아서 그렇지 저기는 관군이 싸운 거고 저기는 민간인들이 싸울 수 안학내들이 있는 행주로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치마로 한거 아니야? 공간이 아니에요. 저기 네. 최첨단 문기 행주산성 가보셨잖아요. 저기 일상하는데 네. 그건 높은 산성이 아니라 거의 평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권율 장군의 우리 관군들은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차의 변형된 모습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변이중 화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행주치마는 애초에 뺐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주 치마를 빼거나 수정한다는 거는 저는 동감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일단 부분을 권율을 아예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예 예. 이 부분을 행주 대첩 권율이라든가 뭐 행주 산성 권율이라는 거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권율, 김시민, 이순신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 곽재우, 조헌, 김시민에서 조헌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조원 장군.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곽재우 같은 경우는 뭐 의병장 약간 아이콘인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김시민도 사실은 이 진주성에서 굉장히 큰 싸움을 했었고 특히 뭐 결국은 뭐 패전한 적도 있습니다만 패전도 의미 있는 패전이었고 네. 잘 막아내는데도 아주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승리의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조헌 같은 분은 이분은 네. 패배를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분의 어떤 그런 패배 속에서 싸우는 의기 이런 거를 좀 기념을 하고 싶은 게 조선 시대 분들은 요즘도 뭐 그런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다들
묘자리를 어디에 쓰느냐, 풍수지리 이런 거에 정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조원 이분은 사실은 이런 서인 쪽 계통에서 굉장히 높이 추앙받는 어떤 양반 중에 양반, 선비 중에 선비 중에 한 명이었으면서도 이 조원 이분의 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명당자리가 좋은 조원의 명당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이 다른 의병 700명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왜군들하고 맞서서 싸우다가 700명이 다 전멸했어요. 네. 그래서 그 700명의 유해를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700명의 유해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에 있습니다. 네. 금산의 700의 총이라고 하는 700명을 모조리 다 모아놓은 그 무덤 속에 조헌 저분의 유해도 섞여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약간 스파르타에 300이 있다면 임진왜란 때 조선에는 700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좀 비장하면서도 어떤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그래 무슨 풍수지리 아버지 뭐 조상 묘자리 잘 쓰는 게 다 무슨 의미냐. 그렇죠. 양반 중에서 양반, 선비 중에 선비 제일 그런 의식을 잘 보여줬었던 분은 분인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그 유해가 흔적도 알 수 없게 되어서 700명의 전우들하고 같이 그냥 다 함께 묻힌 땅에 묻혔는데 라는 그 정신이 저게 좀 스며 있기 때문에 조헌을 저는 빼기가 좀 아쉽다라는 그런 왜냐하면 권율이 뒤에 나오거든요. 오케이. 조헌을 넣으시면은 저희 또 광산 김씨의 선조이신 김덕령 장군도 그렇죠. 김덕령 장군. 김덕령 그렇죠. 의병장이 솔직히 말해서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시고 순국하신 이후부터 의병이 와르르 무너져요. 김덕령 장군을 죽이는 선조는 난 따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금남로의 그분이시죠. 그렇죠. 그죠? 맞아. 예. 그렇군요. 예. 오케이. 그럼 일단 조헌 장군의 어떤 인물인지 또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김시민을 그 뒤로 빼고 저쪽이 그냥 의병장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권율 장군이 있던 데를 행주대첩 권율로 바꿔도 될 것 행주대첩 같아요. 권율. 행주 치마 대신에. 몸 바쳐서 논게 대신에 아까 그래. 김덕령 어떻습니까? 논게 어떻게 봐야 돼요? 저기 그러니까 김시민 자리에 김덕령을 넣고 예. 이순신 장군하고 김시민은 줄을 바꿔서 따로 넣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잘 싸운다 곽재우. 잘 싸운다 곽재우 조헌 김덕령. 근데 나라고 한 저기- 의병들 곽재우 조헌 의병들. 김덕령한테 저희가 반말해도 돼요? 잘 싸운다 이렇게? 잘 싸우신다. 이거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싸우셨다. 잘 싸우셨다. 곽재우 조헌 젖잘싸 조헌. 잘 싸우셨다. 곽재우 잘 싸우셨다로 저는 이거 저는 가고 잘 싶어요. 싸운다 유지 이런 그래요? 거는 약간 반말이 나가야지 좀 센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진짜 소용. 약간 군가 같은 느낌. 네. 잘 싸운다. 곽재우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조헌 김덕령. 전부 다 의병들이시니까. 나라고는 의병들 의병들을 넣는 거는 전 너무 약간 좋네요. 무명 용사들을 다 기념한다는 뜻으로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패트리어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밑에 태정태세 문단세가 좀 애매해진 것 그럼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순신, 김시민 장군을 그렇지. 넣어주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한산대첩, 태정태세 문단세. 뭐 진주대첩, 김시민, 한산대첩, 진주대첩 김시민.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산대첩 이순신. 훌륭하네요. 이렇게. 대부분 다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외우시는데 네. 그 뒤에부터 못 외우세요. 맞아, 그런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생각해보면 이 노래 때문이야. 태정태세 문단세 이 노래에 나오니까 사람들 다 아니 외우는 이왕 거예요. 외우가 끝까지 다 외우든지. 그렇네. 오케이. 진주대첩 김시 한산대첩 이순신이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생육신과 사육신 우리가 버려도 되느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다. 예, 갑자기. 근데 제가 또 대전의 아들로서 대전 출신 위인을 조사해오라 이런 어린이들에게 시키면 박팽년 선생님만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좀 아쉽지만 몸 받쳐서 논계를 빼고 거기에 뭔가 사육신이나 생육신 어떻습니까? 논계를 빼는 데는 다 동의하시나요? 선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논계. 진주대첩이 있으니까 빼도 일단 괜찮을 거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논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왕 논계를 올릴 바에는 예. 기생이 아니었다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그렇죠. 길어지니까. 기생 아닌 논계를 수도 없으니까. 예, 오케이. 산대첩 이순신, 사육신과 생육신 이렇게. 리듬이. 여기 또 음악자문위원은 이런 걸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면 저기 사육신만 할까? 그렇지 생육신은 살았기 때문에 약간 비고래. 그나마 조금 예. 박팽년과 5명. 근데 계속 전쟁으로 오다가 거기서 갑자기 사육신, 생육신은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육신, 생육신 대신 뭐 또 다른 후보도 있을까요? 지금 계속 임진왜란이네 지금요. 임진왜란 시대의 어떤 영웅이 뭐 류성룡이나 이런 분 들어가면 어떨까요? 류성룡.
아니면 진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논계를 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오성과 겁니다. 한음 정도 들어가도 어떨까요? 아, 오성과 한음 아닌가요? 근데 다 여기가 지금 약간 지금 전쟁판이거든요. 임진왜란 예. 파트이기 때문에 오성과 한음이 임진왜란 전으로 또 활동을 했기 했었기 때문에. 시대상으로 뭐 그럴 듯하게 좋아요. 그럼 오성과 한음이 후보고 항우회를 넣는 거 어떻습니까? 저 뭐 거의 그 외군 출신 우리 사야가 네. 김충선. 그건 좀 네. 오성과 한음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오성과 한음 행주대첩 권율 역사는 흐른다.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오케이. 약간 저기 네, 약간 졸속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예, 오케이. 아닙니다. 자, 요 정도 가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쓱 이렇게 보여주세요. 2절부터. 예, 이렇게 갑니다. 연날리기 김유신, 통일문무왕 발에 세운 대조영, 남북국시대. 아, 여기가 절묘해. 바다의 왕자 장보고, 코리아 왕건,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와 양규. 아니, 최수종 벨트죠. 여기가. 그렇죠. 무신정권 최충원, 화부 최무선, 삼국사기 김부식, 원효대사 요석궁, 설총 이두법, 여기서 불교 좀 살려주고, 신라수연의 구진천, 훌륭해요. 반원자주 공민왕 일편단신 정몽주, 동북구성 윤관, 삼국유사 일연 역사 흐릅니다. 좋다. 그리고 이제 정도전,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해식의 나란말싸미, 정승황이, 맹사성, 과학, 장현신, 사군유신, 김중수, 한반도 완성, 23일 적일하다. 구도장원, 이일곡, 도산, 이태계, 신사임당, 조충도, 재선, 곽재우, 조원, 김덕령, 나라관 의병들, 진주대첩 김시민, 한산대첩 이순신, 오성과 한음, 행주대첩 권율, 역사는 흐른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4절도 있어요? 이게 노래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런 비장미가 감도는 그런 군가풍의 노래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약간 오성과 한음처럼 약간 이런 유머러스한 일화가 살짝. 많은 인물 살짝 톤 조절. 여기에 살짝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